그리고 갑자기 내가 샀던 기업이 오스테인 임플란트 같은 꼴이 나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재무도 좋고 뭐 차트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투자할 만한 기업이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횡령을 했네. 그래서 기업이 거래가 정지가 됐네. 근데 난 거기에 내 전세자금, 내 주택 구매할 돈들을 거기 다 투자해놨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신혼부부가. 근데 거래 정지가 됐네. 갑자기 상장 폐지 얘기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멘붕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상장 폐지되면 없어지는 거야. 그 돈이 다 날아가는 목 거야. 매달아야지.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상장 폐지가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시장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그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뭘 해요 우리는? 사고팔고가 이루어지죠. 근데 시장에서 갑자기 나가졌어.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장 뭐 동문시장? 동문시장 가면 어때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근데 동문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가 여기 주차장 밑에다가 여기 밑에서 생선 팔면 팔려 안 팔려요? 안 팔. 같은 개념이거든. 그죠?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마켓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금융권. 더 넓게는 정부가 승인을 해줘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그래서 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 왜 안 해 지금? 뭐 얘기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돌려보면 나와요. 돌려보면 나와요. 떡볶이 주문했는데 좀 그러니까 못 찍었네. 결국은 그 사람도 어때요? 그 라면집 사장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야 다양해. 다양하죠. 다양하잖아요. 서점도. 서점도 있어. 그렇죠, 맞죠? 서점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주죠, 부동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업하죠, 그렇죠.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다양하죠. 그 정도 자산이 있으면 그렇게 한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내가 한 번에 느낄 수 있게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변동성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부동산 투자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액이 크잖아.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돈이 부동산이잖아요. 묶여있잖아요. 동산이 아니라 부잖아, 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라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에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그 집에 투자한다? 지금 집값 계속 빠지죠?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없네만 이런 얘기 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지금 집값 계속 빠진다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지금 버블이 잡혀지고 있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고 집을 그렇게 사냐고 쉽게. 이자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선동당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함부로 신념도 없고 내가 어떤 삶의 철학도 없으면서 돈 함부로 빌리지 말라는 거. 그냥 오르니까 다 집 있는데 뭐 나도 집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긴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 만났는데 집 있어 없어?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웃긴 거야. 나는 지금 내가 결혼했지만 나중에 만약에 옛날에 나였으면 나 집 없는데 뭐 연애도 못하겠다 이랬을 거야. 근데 나 지금은 집 있어 없어? 꺼져 너 안 만나. 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그 보이는 거야. 그 말 한마디. 얘가 어떤 생각하고 있네. 굳이 뭐하러 만나 그런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이쁘면 만날 수도 있네. 아무튼 이건 장난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격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매집을 통해서. 매집을 하면 어때요? 계속 가격이 만들어지죠.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샀어. 가격이 떨어졌어. 떨어질 때 사면 어때요? 난 더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가격이 희석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더 싼 가격에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 근데 내가 뭉탱이로 샀어. 1억 탁 때려놨어. 근데 막 30% 받았어. 7천만 원 됐어. 그때 막 돈 100만 원 넣으면 티 나요? 티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때? 작게 시작해서 크게 만들어 나가. 그게 투자예요.
근데 그게 케미가 지향하는, 추구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아, 아까 대응하지 말고 대비하라고 하면서 현금 비중 얘기하는. 오케이, 맞아요.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 그 생각은 없었어. 갑자기 생각.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케미에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뭐 1억이라는 돈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7천만 원 정도는 투자하고 3천만 원 정도는 현금 보유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만 원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서 7천이니까 한 기업당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집을 한다 하면 약 한 50개, 60개 정도를 쫙 포트폴리오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기업들을. 이게 뭐라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 씨앗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 사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서 씨앗을 확 심어놓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많이 컸어. 이러면 어떻게 돼? 가지 축치고 잘라줘야 되겠죠. 이게 일부 어느 정도 매도하고 뭐 이런 과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차트 공부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과정인데 어쨌든 2~3천만 원은 배우는 거예요. 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공간을 딱 만들었어. 아 이거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공간을 정할 때도 뭘 정해야 돼요?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죠. 가게도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왜? 작으나 크나 거기서 하는 경험은 어때요? 같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일단 뭐 인테리어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어때? 그때부터 벌써 인테리어 해야 돼. 인테리어가 중요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 하면 그때부터 막 그쵸?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다 손수 페인트 칠도 해보고 그죠? 가게들도 뭐 변두리일지라도 오노다카시 나오죠? 변두리일지라도 한번 가갖고 부동산도 알아보고 이런 모든 과정 마케팅도 막 전단지도 막 돌려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다? 나한테 경험이 쌓이는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딱 여기서 넣어서 여기 이렇게 막 올라가서 여기서 팔만 싶어 하지. 이게 무슨 경험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사는 기업 중에 오르는 기업도 있고 떨어지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계속 행보하는 기업도 있고 이렇게 떨어졌었던 기업을 내가 매집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삶 속에서 딱 접목됐을 때 이 시장이 가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지금 그 라면집 사장이 어떤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무슨 뭐 정량적인 뭐 볼륨저밴드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RSI 지표를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마치 꼭 그런 걸 알아야지만 투자할 수 있다고 선동을 하잖아.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재무제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줄인 건 뭐예요? 매출액을 줄인 거예요? 매출액을 줄인 거예요? 매출 그걸 우리는 원가라 그래요. 매출 원가를 줄여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우리는 얘만 어떻게 하면 얘를 올릴까만 생각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사람 끌어갖고 매출을 올릴까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 사람은 얘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를 낮춘 거야. 원가. 그렇죠. 그러면 얘를 낮추면 당연히 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지. 올라가기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가격은 일단 또 안 올려. 그럼 사람들 더 모일 거야.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로 공부하면서 저는 재무제표 교육할 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라고 교육을 하지 무슨 뭐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리얼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빨리 되지 않아요? 내가 재무제표를 딱 봤어.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는데 그 숫자를 통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 사업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 얘는 요런 지금은 현금의 흐름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100% 재무제표 안 해. 재무제표 많이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많이. 돈 잘 벌기,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뭐 부수적으로 무료 회계사야?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직접. 왜 100만 원을 기업을 사라고 할까요? 왜 100만 원을 사라고 할까요? 처음 기업 살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네? 큰 돈 하면 부담스러워서. 100만 원 정도 하면 괜찮으세요? 저는 아, 다 그래요? 100만 원 만약에 투자했는데 50% 날라갔다 생각하면 어때요? 그래. 아, 아깝잖아. 5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한 기업에 100만 원을 투자. 100만 원. 왜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기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50만 원 넣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50만 원 넣어서 50%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내 마음이 아픈 느낌이 없어. 맞아. 이렇게 근데 보통 월급 받으면 어때요? 월급 받으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만약에 뭐 받는다 치면 한 달 해서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느끼냐. 그랬을 때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딱 샀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계속 가격을 만들어 나가다가 갑자기 큰 상승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게 진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만들어 나간다 생각해요? 안 해요. 그냥 프레임에 갇혀서 그냥 좋은 정보 어디 없어요? 뭐 지금 뭐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는데 뭐 카카오뱅크가 잘 나간다는데 카카오뱅크가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지금 확 떨어졌죠? 그렇죠? 다 뭐예요? 프레임이랑 선동이랑 내가 그런 뉴스를 들었을 때 의심하고 그게 진짜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업들 이제 아마 이제 공부를 하게 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막 1000% 2000% 올라가는 기업들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 기업 이름 얘기해 보면 다 몰라. 근데 우리는 다 어때요? 그냥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냥 몇 개의 기업만 알죠. 그 기업이 다인 줄 알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만 3,000개 이상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가 뭐가 많은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많은 거예요. 제조업부터 시작해갖고 서비스업, 반도체, 그렇죠? 엄청나죠? 화학, 2차 전지,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단순히 삼성전자만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뭐 팔던 회사예요? 설탕 팔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성은 원래부터 잘 살았어요. 현대는 어때요? 정몽주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어쨌든 읽었잖아요. 정몽주래. 정주영인가? 정주영. 근데 삼성은 원래부터 잘 산 집안이었어요. 그래도 친일도 있고. 친일 있어. 근데 여러분 불과 20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삼성전자 투자했다 생각해보세요. 2002년 월드컵 때. 결국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안 샀냐고. 그때는 몰랐어. 다른 사죠. 그렇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삼성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면 투자할 때 어때요? 떨어지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보다는 기회다. 또 다른 그렇죠. 이때 사야지.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매집해 들어간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 이 라면집 사장처럼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지속함을 보는 거예요. 투자는 뭐예요? 지속할 수 있어야지 투자예요. 사업도 지속할 수 있어야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돈 벌어갖고 막뭐 장사 잘 되는 가게 가는데 넋두리를 맨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죠. 이제 좀 지겨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이제 그런 얘기 딱 들으면 얘는 그냥 잡은 건 아니구나.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냥 넋두릴 수도 있지만 이해되세요? 어때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엄청 더 큰 걸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은 그 라면집 사장처럼 이거 보니까 이 기업은 내가 볼 때
지금 더 매집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 올랐을 때 이건 좀 덜어내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얘는 다 팔고 나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감독 그 라면집 사진처럼. 진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단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도 하고 왜 그게 가능해질까요? 나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나를. 그럼 내가 내가 만약에 판다고 했을 때 그 파는 나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딱 팔았어. 근데 팔고 나니까 더 오르네? 그러면 팔지 말고 이럴까요? 안 그래요. 내 원칙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는 것들은 이거는 내 돈이 아니야. 이건 내 운이 아니야. 난 여기까지야.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딱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괜히 팔았다. 이러면 어때?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만든 거라고. 한번 1000%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런 느낌이 뭔지 알아요. 근데 봐보세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원,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넣었던 게 1000%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도 아니야. 5, 600%가 제가 수익률을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돈이 상당히 커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계속 배워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배워나가보죠.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계좌 만드셨어요? 아직도 안 했죠? 하셨어요? 어플을 만들었는데 전 PC 안 만들었어요. 깔았어. 나 대신 그거 했어. 대단하시다. 대신 주건? 그래서 뭐라는 거 본다고. 왜 대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잘했어요. 대신 증권 하셨어요? 안 돼. 왜? 그냥 대신 증권 수수료 영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 대신 주건 주식을 샀대요. 대신 증권? 주건을 깐 게 아니고. 대신 증권 증권을 왜 샀어요? 주식이요? 네. 진짜. 좀 아직까지는 자본가가 아닌가 봐요. 이 언니 말. 그 지나가는 말로 했다고 그걸 올라가다 내가 얼굴을. 근데 많이 나셨어요. 잘 샀어. 뭐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 안 샀어요. 아주 많이 안 샀어요. 아니 저 배당금도 많고. 그 얘기. 그 이제 뭐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좀 드릴게요. 그냥 한번 그 기업을 좀 한번 매집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나가보세요. 운영해 나가다 보시다 보면은 이게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펀드 가입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은 내가 하는 노동은 기술이 쌓이는 게 내가 느껴지잖아. 근데 이 투자는 사실 사람들이 뭐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한다 뭐 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버텨내는 건 사기예요. 그 자체가. 그냥 다 예측일 뿐이라고. 도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저희 얘기했죠? 죽을 때까지 나가면 무조건 돈 벌어요. 돈으로만 기준으로 본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갖는 게 중요하다? 경험, 그릇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또 하다 보면 어때? 지겨워하기도 하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지겨운 거야. 맞아요. 앞으로의 장은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승세의 장보다는 아마 계속 지겹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될 확률이 더 커요. 지금 환율이 어때요? 우리 환율 공부했으니까 환율 얘기 다시 조금 더 해볼까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죠. 1,400원 넘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환율이 1,400원이 넘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막 미치듯이 막 설명을 해. 결국 결과론적인 얘기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래서 뭐 어쩌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새로운 영역에 온 거잖아. 과거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조심하면 돼. 대비하는 거야.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 덜어내면 되고. 그렇죠?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걔네들 얘기한 거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들어도 돼. 하지만 걔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듣고 아, 저 소리가 개소리인가 아닌가를 들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만 1,400원 넘었어요? 파운드와 영국 파운드와 개작살 났고 위안화 개작살 났고 엔화 개작살 났고 사람들이 파운드 미친듯이 팔면서 달러로 넘어가고 있고 위안화 미친듯이 팔면서 달러로 넘어가고 있고 엔화 미친듯이 팔면서 달러로 넘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뭐예요? 달러를 찾고 있는 지금 시국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들은 뭐 해야 돼? 빚 빨리 갚아야지. 지금 다시 금리가 내릴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돼? 더 미치는 거야. 그쵸? 내가 지금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될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쵸? 안 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돼 사실은? 내 집 정리부터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딱 봤을 때 한 2년 정도 안 쓴 물건들이 막 있다. 그거 죽을 때까지 안 써요. 그거. 그럼 그런 것들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내 공간을 딱 만들어야지. 그 자체를. 거기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잘못 그리봤냐?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줄이 아니라 다른 줄에 서는 거라고. 다른 줄에 서서 내가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궁금한 게 네네. 약간 포트폴리오라는 게 네네. 제가 생각한 포트폴리오는 네네. 이제 주식이 몇 프로고 네. 부동산이 몇 프로고 맞아요. 현금이 몇 프로고 뭐 그렇게 뭔가 세분화해야 된다는 게 포트폴리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는 근데 그때 해석하기 나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이 적어도 그 정도 되려면 아까 그 라면집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억 이상은 돼야지 그렇게 짜야겠죠. 그래서 우리 기준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네. 여러 주식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주식만을 한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근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포트폴리오도 넓어져요. 우리나라만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갑자기 사실 제가 한 300억 정도가 있는데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이번에 몇 년 만에 친구들 모임을 갔는데, 그러니까 제 4명인데 한 명이 그러니까 되게 삶을 너무 힘들어해. 근데 표정에서는 전혀 힘들어하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유를 알았네. 걔한테 10억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모아온 돈이.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되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도 10억은 작아. 적어도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아? 그래서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막 지금도 막 빌드업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가 진짜 말하는 자본가인가? 자본가가 내 바로 옆에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거는 근데 네. 저 얘기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10억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내가 계속 그렇게 지속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걔는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걔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줄에 쓰는 거예요. 그냥 달리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행복했다면 10억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벌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졌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느꼈어요. 그 친구 보면서 나도 이제 원래 이제 사람은 듣고 싶은 거 듣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또 뭐 만나봐야 알겠죠? 근데 뭐 10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뭘 커요? 지금 영화에 나오는 그 무슨 뭐 사기치는 금액만 봐도 조단인데 그만큼 돈이라는 게 찾아진 거예요. 가벼워진 거라고요. 옛날에는 막 몇십억만 돼도 되게 크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나오는 거 보면 막 몇백억 막 이렇게 나오잖아 막.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내가 삶을 내 기준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어떤 신념이 있냐 없냐, 내 선택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힘들죠. 저도 힘든데 그게 쉽나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번 태어났는데 좀 다르게 다른 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전혀 무관해요. 카를 막스라는 사람이 삶이 편해요? 편해? 저렇게 살고 싶어? 가족들 막 폐렴을 주고 근데 이 사람이랑 비슷한 명맥 비슷한 거 있죠? 그쵸? 자기 하시면 뭐가 있어? 신념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의 그 가치관이 그 사상이 지금의 자본주의의 한 틀을 만드잖아. 위대한 거죠. 인간이 한번 태어났을 때 근데 우리 죽었을 때 생각해봐. 누가 알아줘? 이 사람이 알아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그릇이 크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뭐 그릇이 크면 돈이 들어온다 했지만 돈 보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식이 아빠한테 아빠 행복이 뭐야? 여기가 뭐라고 해요? 그 나오는데 싸우는 거. 싸워야 되면 무엇에 맞춰서? 극단에 맞서 이렇게 가는 이 보이는데도 안 하는 지금 환경 파괴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지금 실제로 있잖아요. 환경 파괴가 엄청나게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와갖고 시위를 한대, 데모를 한대. 이대로 가면 진짜 안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파악했는데 변하는 게 없으니까 심각성을 알리는 거야 과학자들이. 근데 보통 과학자들이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연구만 하거든요. 칼 막스처럼. 근데 나와서 시위하는 거야. 왜? 지속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가다가 진짜 잣대거든 그냥. 근데 동료법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또 보이는 게 있잖아.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또 듣는다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건가? 근데 조용히 몇 명씩 죽는 거야. 조용히 과학자들이 사라져. 무섭죠. 세상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런 일들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 옛날부터 있었는데 점점 디지털화되고 뭐든 숨길 수 없는 세상이고 공정해지는 것 같은데 독재가 있고 그런 게 있고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근데 보세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설국열차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생활은 어때요? 과거보다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야.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윌포드 하면서 애들이 뭐예요? 선동 나오잖아. 윌포드는 위대한 엔지니어면서 하면서 어때요? 선동당하는 거 그냥. 지금 우리가 뭘로 선동당한다고? 소비로 선동당한다고. 그냥 똑같은 개념인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지? 맞아요. 더 많이 알지만 뭘 안 해요? 책임감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서진 않는 거야. 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의식이 바뀌면 내 생활 자체가 그냥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것만큼 세상을 바꾸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안 쓰려고 하고 비닐도 안 쓰려고 하고 일회용도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동네마다 그 싼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은 엄청 생기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하루 동안 나오는 그게 진짜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돈인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 근데 또 우리가 또 그 반대편에서 또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또 기업들은 또 규제를 해서 그런 걸 또 못 쓰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쪽에 우리도 여기서 이런 교육을 하는지 누가 알아?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뭔가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누가 하니까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내가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상식적인 거고 나한테 떳떳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들 눈 보지 말고 나한테 스스로 떳떳하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밖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그 정도 일단 제인 구달 그 여성 그 침팬지 연구하는 분 있잖아요. 제인 구달이라는 분이 유명하고 그분이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한 얘기예요. 그냥 각자가 바뀌면 된다. 뭐 이렇게 나설 필요도 없고 선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부터 돌이켜서 바꾸면 된다.
그럼 세상은 바뀔 거다. 그런 에너지가 모이면. 그렇잖아요. 결국 뭐 아무 바뀌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이거 왜 버리냐 뭐하냐 이런 얘기해봤자 결국 뭐야 적대심만 쌓이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그 에너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집에서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뭐 텀블러 사용하고 뭐 이런 거 한다면 내 자식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한단 말이야. 나는 100%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한테 너무 쉽게 뭐 이래버리면 내가 제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니나 해. 그래 알았어. 미안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야너 요즘 청소 좀 이거 요즘 정리정돈 이렇게 하면 니나 해. 요즘 이래요. 또 같이 좀 공부 좀 했다고. 행복은 싸우는 거래. 뭐 이래 막. 그래 맞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다시 이제. 대화가 되네요. 대화가 되네. 옛날에는 뭐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좀 그냥 좀 잘했다면 요즘은 이제 이게 맞아? 이게 의심하고 근데 저항하고. 이게 올바른 방향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약간 좀 나이 차이가 13살 나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막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는 걸 못 느끼겠어. 이렇게 그냥 오래되니까 한 8년 정도 만나고 이제 결혼하고. 근데 우리는 안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두 가지 아닐까요? 뭐 저기 뭐야 행복지수처럼 누가 분자이냐 부모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내가 어린애게 보이거나 아니면 걔가 많이 보이거나 뭐 그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 거에서 다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저거는 뭐 만약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만드세요. 만드시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말. 만들었는데 왜 이거 말을 안 오지게 해주시는 들어. 거예요? 기업을 왜 리스트를 안 주시는 이거는 거예요? 컴퓨터에 만들어야 돼요? 컴퓨터에 아니, 하셨어요? 까셨어요? 컴퓨터에 깔아줘요? 네, 컴퓨터가 내가 화요일날 없는데 가게로 갈게. 컴퓨터가 없는데 컴퓨터가 없어요? 노트북 네. 있잖아. 노트북이 신랑 거라가지고 나 신랑 거라서 내가 못 써. 지금 걔가 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제가 성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금액도 또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의지도 또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네. 연락 주시고 이제 근데 웬만하면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PC를 사야 되는 거야? 하면은 그 PC를 사야 돼 그러면? 근데 만일에 소비해야 되네. 그거는 이제 투자죠. 그건 소비라는 개념보다는 투자겠죠.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또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저기 남편분이랑 쇼핑 한번 가보세요. 굳이. 잠깐 아니, 쓰려고. 노트북에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치. 크게 어차피 뭐 깔아놓고 근데 로그인만 저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면. 데스크탑에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개별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짜가 진짜 하면. 왜냐면 이제 또 차트도 또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차트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나가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하잖아요. 그쵸? 혼자 집에서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핸드폰을 깔지 말라는 이유가 핸드폰을 깔면 자꾸 봐요. 일하다가 보고 뭐 시장 떨어졌는지도 보고 막 계속 이러면 내 삶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지 말라는 거. 조울증이 와. 근데 로또랑 비슷해요. 로또도 처음에는 막 이러잖아. 근데 막상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차트도 그래요.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아씨 떨어지지 뭐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교육을 통해서 이게 다시 매집할 자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죠.
그렇게 하면 재밌을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 몇 시죠? 8시 45분이요. 끝났구나. 기업이 왜 만들어졌는가, 법인, 주식회사, 이런 주식회사가 왜 주식회사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보다가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이거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또 저기 보내드릴게요. 네. 동영상 같은 거. 웬만하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왜냐면 이제 그 보자도 나는 이런 생각을 좀 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복습도 많이 되고요. 좋아요. 그 영화 같은 것도 보시고, 우리는 이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술가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지금 예술가시잖아요. 글 쓰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에요. 예술이라면 음악을 듣는 건 뭐야? 음악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건 그림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는 영화 보고 책 읽고 그 유튜브 보고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하던 거에만 자꾸 집중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보던 그 이외의 것들을 지금 넓게 보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하던 거랑 또 새로운 것들이 결국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 시야가 갑자기 휘어지는 느낌? 그래서 제가 되게 혼자 막 3년 동안 공부해오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공부하러 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모여가지고 글 쓰고 독서 모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찾고 이제 꿈을 찾아서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작가가 되고 뭐 누구는 서점을 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름 이제 우리는 나를 찾았고 꿈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뭔가 성장을 했는데 그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책감이? 네. 말끝 항상 이래. 우리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그 말 제일 끝에 항상 뭐로 끝나냐면 돈은 안 되지만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왜 내가 좋아해서 했고 내가 성장했고 내 성장을 우리 가지고 잘 살게 됐고 너무 이것들을 진짜 잘하고 있는 건데 돈이 안 된다는 거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막 서로 막 모이는 것도 막 약간 좀 쭈구리처럼 느껴지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게 뭐지? 그래서 그걸 되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 공부를 해보고 싶었고 돈 공부하는 독서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돈 관련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거기서 다 돈 하니까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돈을 벌러 갔었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막 혼란이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내가 했던 게 다 잘못된 건가? 막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초점이 이제 돈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렇게 막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그것도 괜찮은 거였네라는 생각도 일단 첫 번째 들었고 좋아서 하는 일이 꼭 돈이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우리가 뭐 요즘 뭐 책에도 다 그래 좋아하는 일로 수익화 뭐든 항상 뒤에 수익화가 다 들어가니까 이게 좋아서 했고 잘해서 막 했는데 수익화가 안 되면 다 잘못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나는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런 해답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제가 3년 동안 해왔던 것들에다가 이제 여기서 물론 투자돼야 되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융합시켜서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더 이게 넓어지겠다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 지금 그래서 되게 좋아요. 힘들으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인생에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은 문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의 꿈을 찾아서 이런 말이 그러니까 유시가 싫다는 게 아니라 되게 인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이 나를 족쇄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오늘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거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까지 쌓여온 거고 저에게 있어서 그런 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서양식 사고 방식이에요. 사상체계 주의예요. 그 자체가. 원래 동양은 그런 거 없었어요. 뭐 꿈 이런 거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냥 하루하루에 감사하면서 사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돈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럼 나는 그런 얘기 들었으면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럼 결국 너는 꿈이 돈이네. 맞잖아요. 지금은 거의 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없다.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연기하라고 해요? 연기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찾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얘기했듯이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내가 나를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런 개념이에요. 나를 볼 수 있으면 나를 보는 내가 계속 바뀌는데. 그죠. 바뀌는 것도 보이죠. 근데 그거를 나를 찾았다? 근데 나를 찾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주체적인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화가 돼야 되는데 수익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나는 결국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는 접근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자체도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내가 맞아요. 갖고 있는 내 프레임. 어. 누군가 나한테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네가 뭐 책을 썼어. 너는 그래 너 맨날 글 쓴다며. 그럼 너 책 언제 나와?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의 프레임이 그거를 이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지. 나 맨날 글 쓴다니까? 책 내야 되겠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 또 나왔어. 그럼 책 얼마나 팔려? 또 책을 또 잘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누군가 나한테 안 하더라도 나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왜 책을 내는가 내지는 이 책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이로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것부터 수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딱 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별로 필요도 없어. 내가 그냥 내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 그냥 자위야. 그냥 이거 자체가. 이러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가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라면집 사장도 뭐예요? 이 라면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성장하고 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노래를 하든 다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큰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글을 쓴다 내지는 어떤 나를 찾았는데 그 나를 찾는 것이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그거는 무조건 돈이 돼요. 돈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그 자체가. 근데 그게 빨리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인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신념이 없어. 거기에 대한 흔들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진짜로 이게 함께 상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가? 방식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게 무조건 돈은 돼요. 만약에 그 개념이 있다면. 그리고 현명한 사람을 우리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이런 사람은 소인. 근데 이게 나한테도 이익이 되면서 사람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시를 써. 근데 나는 이 시가 막 기깔나. 너무 잘 썼어.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공감이 안 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 이래버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지. 요즘에 현대 미술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현대 미술관 딱 들어가면 어때요? 피카소 그림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거지 같더라. 막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이분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막 사람이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미술관 가면 어때요? 무지. 그리고 그림 하나 딱 박아놨어. 뭐 어쩌라고.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네가 해석해. 지금의 현대 모더니즘의 사상체계는 이런 거야. 네가 알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무슨 공감이네. 그 자체가.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진짜 비싼 작품들은 다 뭐예요? 고전이에요. 고전. 옛날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고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연결된다고요. 연결된다는 건 뭐예요? 같이 살기 위한 도움을 했다는 거잖아요. 칼 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는 못 살았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얘가 만약에 유진 씨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냥 호흡 섞겠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정도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에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같이 동무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따져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이제 유진 씨에게 물어봐야겠죠. 내가 글을 쓴다. 그럼 나는 이 글을 왜 쓰는 거지? 이렇게 쓰면서 나는 무엇을 사실 글 쓴다는 게 뭐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나도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가고 싶은 게 뭐 또 우쭐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요. 같이 해봐요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인간 대 인간이 언어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감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오래 가요. 사업도. 근데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라. 그걸 만들어서 연기하는 거라. 왜? 처음에도 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화 세탁이 누군가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사람이 행복해한다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퍼져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 주고 아씨 이 새끼한테 갚아야 되는데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현명한 사람들 내지는 성인이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나만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동무할 수 있는 게 뭐지? 를 생각한다는 거죠. 성인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 쓰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숙제예요. 이거 바꿔야 돼요. 굳이 안 써도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되지. 근데 그 이면 진짜 싫어하는 거 이면에는 또 진짜 하고 싶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잘 쓰고 싶다.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지만 그 의미는 진짜 하고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저에게도 아까 이야기하라는 것처럼 저에게도 도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럼 내가 생각한 거 나는 그거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써? 근데 쓸 때는 또 써. 근데 그 쓰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내 글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 보고 공감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되게 지겨워. 되게 싫은 거야. 되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내 나름대로 이걸 떨쳐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과정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결국 없어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없으니 문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선택이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이야?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 선택에 가깝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사업도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업하는 사람.